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여러분들 어떻게 소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의 영향도 아직 남아있고 한국은 또 날씨가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활동하기가 어려운 계절이긴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게으름을 이겨내고 좀 활발하게 에너지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짐의 멤버십에 가입을 했거든요. 저 혼자 가입한 것은 아니고 내 가족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가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배드민턴을 4명이서 많이 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넷이서 치면서 즐거운 시간도 좀 가졌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족이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할 때는 굉장히 재밌다가 이 사람이 너무 좋다가 함께 이제 살기 시작하면 조금 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연애는 재밌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둘이 만나서 계속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니고 뭐 술도 마시고 극장 가서 재밌는 영화 보고 공연 보고 뭐 야외로 드라이브 다니고 이렇게 즐거운 일만 계속 돈을 쓰면서 하는데 누구랑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면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현실로 다가오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계가 조금은 예전만큼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허비, 취미생활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즐거움을 함께 이렇게 계속 경험하면서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즐겁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부 방송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기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일부 방송에서 시황을 보는데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제가 마틴 루터 킹 데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잠깐 깜빡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마감 사항을 보면요. 자,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6% 좋지가 않았죠. S&P 500은 그나마 0.0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나스닥인데요. 0.59%. 그래서 테크주 성장주들이 그나마 조금은 반등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개별 종목에 대한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요. 테라다인입니다.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쇼피파이가 3.62, AMD가 3.12% 올라갔고요. 퀄컴이 2.61, 인비테가 2.53, 인텔리아가 2.26% 올라갔고요. 크리스퍼가 2.06, ASML이 1.98, 루시드가 1.9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2, 마이크로소프트가 1.77,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75% 정도 올라가면서 그래도 많은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이 그나마 소폭의 상승을 이뤄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월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투자기관에서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업데이트 해줬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투자기관의 이름은 루프고요. 자, 이번에 재확인을 해줬다. 애플의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줬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그 디테일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상세하게 기사 하나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넷플릭스 중립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그래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웰스파고에서 존슨앤존슨의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고요. RBC 캐피탈 마켓에서는 이번에 포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섹터 퍼폼, 즉 이제 중립이죠.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포드에 대해서 중립의 의견을 준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
캐피탈에서는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포드라는 기업이 트랜지션을 할 것이다,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의 자동차 모습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EV,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이러한 기업으로 변신을 할 것이다.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겟 프라이스 역시 26달러라는 굉장히 좋은 주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얼텀을 보면 가까운 미래로 봤을 때 지금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좀 힘들다,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전방적인 상황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사이드라인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가 당분간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굉장히 유명한 청바지 회사죠. 이 리바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고 합니다. 자, 코엔에서는요, 마벨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가지의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지금 치켜 세워졌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잠깐만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센티먼트가 향상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종목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가 전망이 밝다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지 하드웨어,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만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2022년 발전이 있을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자, 밸류에이션 쪽을 보면 다른 반도체 주식에 비해서 이 마벨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하드웨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배당률은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처럼 이렇게 배당률이 3% 넘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 매력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디즈니에 대한 평가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꿔줬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 영상에서 자세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조금 내려가서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번에 애플에 대해서 최고의 주식이라 이렇게 좀 평가를 높게 해줬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자, 파이퍼 샌들러가 보기에는요, 애플이 지금 진출을 한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냐면 헬스케어 그리고 오토모티브 마켓의 자동차 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 쪽에 뛰어드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주가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이 앞으로 3조 달러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데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팽창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애플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애플이 2조 달러를 달성했을 때 과연 3조 달러가 가능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단시일에 3조 달러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파이퍼 샌들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헬스케어에도 진출이 활발해지고 나중에 애플카까지 나오게 되면 4조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JP 모간이요, 이번에 디즈니라는 종목에 대해서 탑픽으로 선정을 해줬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디즈니를 다운그레이드 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JP 모간이 이렇게 디즈니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믿고 있다. 투자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게 보고 있다. 뭐를 가볍게 보고 있냐면 2022년 퍼스트 하프니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데 전반기죠. 전반기에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요,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재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서브스크라이버의 성장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그리고 2023년 회계 연도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한번 구독자의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회복이 기대가 된다. 리가시 비즈니스,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하거든요. 디즈니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제 테마파크를 얘기하죠. 자, 이런 공원 쪽의 비즈니스 역시도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가 점점 잦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전에 코비드가 찾아오기 전에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역시도 회복한다면 전반적으로 디즈니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투자 기관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쪽이 맞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루프에서 이번에
펠로톤에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주가가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가 펠로톤인데 과연 루프의 진단처럼 좋은 방향으로 갈지 궁금해지고요. 다음은 UBS에서 넷플릭스의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번스타인이 아마존에 탑픽을 줬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이 아마존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스토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하다, 간단하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메타에 대해서,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잖아요. 이 메타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하지만 아마존은 굉장히 쉬운 투자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볼륨입니다. 그냥 얼마나 많이 파는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보기에 아마존은요, 계속해서 이커머스 쪽에 개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침투율도 올라가고 그 시장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미국 쪽의 전체 세일즈 중에서 월마트를 넘어설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월마트가 오프라인까지 다 합치면 아마존보다 조금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좀 확장되고, 지금 현재는 한 20% 정도만 온라인이고 나머지 80%는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나중에 가서 7대3으로 바뀌고 6대4로 바뀌고 뭐 5대5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월마트를 제치고 아마존이 우뚝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코어 ISI에서는요, 염브랜즈 그리고 맥도날드를 탑픽으로 뽑았다. 맥도날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이고요. 염브랜즈는 뭐냐면 맥도날드의 상대 기업이죠. 버거킹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모두 지금 햄버거 가게인데 햄버거를 만드는 기업이 힘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월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요, 메타가 등장을 합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도 오큘러스 쪽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오큘러스는 예전에 이제 메타가 인수한 기업의 이름이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쪽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FTC에 조사를 받게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독점 규제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자, 도대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시죠. 자, 메타 플랫폼즈가,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중에 오큘러스 가상현실 유닛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유닛에 대해서 지금 커다란 조사가 착수될 것이다. 빅 타겟이라고 써 있잖아요. 누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냐면 Federal Trade Commissions, 연방 무역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서 중에 안티트러스트가 있는데 독점 규제를 하는 이런 부서겠죠. 거기에서 크로스헤어 한다. 크로스헤어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준하고 사격할 때 이 십자가로 이렇게 돼서 정중앙에 놓고 사격을 하잖아요. 이러한 정중앙에 지금 오큘러스가 완전 타겟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버그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FTC 앞에서 말씀드린 Federal Trade Commission이죠. 연방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체 그리고 이제 멀티플 스테이츠라는 것은 여러 개의 주정부를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주정부와 함께 이번에 오큘러스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대한 조사냐면 포텐셜, 잠재적인 안티 컴페터티브, 컴페터티브가 이제 경쟁을 공정하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한 누구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냐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면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자들이냐면 오큘러스의 그 가상현실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이런 개발자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에이전시 FTC죠. FTC는 또한 어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냐면 메타라는 기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파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가상현실 쪽에 미리 진출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이제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른 경쟁 기업들을 다 숨막히게 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한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오큘러스 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큘러스 앱 역시도 하나의 조사 지금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큘러스의 고글을 쓰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현실을 체험을 할 때 그냥 하드웨어만 쓰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컴퓨터랑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요, 메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앱들과 그다음에 제3자가 만든 앱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세일의 프랙티스, 세일즈 프랙티스는 뭐냐면 판매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프라이싱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퀘스트 2라는 고글이 있는데요, 헤드셋이 가격이 299밖에 되지 않거든요. 너무나 싼 가격에 제공을 하면서 지금 다른 그 라이벌 기업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싸게 책정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좀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느낀 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봤겠죠.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주정부에서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아, 이제 메타의 오큘러스가 이만큼 컸나 벌써? 왜냐면 아까 이제 오큘러스의 앱스토어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앱스토어 얘기랑 비슷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애플의 앱스토어는 사실 아직 이제 뭐 10년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거기에 지금 견줄 만한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 메타버스가 아주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니구나, 벌써부터 이렇게 독점 규제 기관의 단속을 받을 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메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이 기능과 그리고 이제 내 비즈니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느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번에 CT라는 투자기관에서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지금 투자에 수익률이 좋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CT에서 이번에 스크린을 했다는 것은 이제 종목을 선별했다는 거죠. 어떠한 종목을 선정했냐면 가장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큰 거,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리스트로 만들었고요. 또한 업사이드 포텐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역시도 따로 묶어서 리스트로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이 based on crowding이다. 따라서 크라우딩에 따라서 이 주식을 선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크라우딩이라는 주식의 평가 방법은요, 저도 이렇게 좀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이번 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굉장히 좀 유용한 기사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CT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크라우딩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5가지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이 크라우딩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크라우디드한 그 퀀트 팩터라는 것은 이제 그 수치적인 분석을 얘기하거든요. 이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랭킹을 정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헤지 펀드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 헤지 펀드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크라우드 지수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Historical Relative Valuation, 그러니까 과거의 그 밸류에이션과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PE 레이시오가 한 15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PE 레이시오가 20배가 돼 있다. 그러면 평균의 PE 레이시오보다 올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크라우디드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숏 인트레스트라는 것은 이제 공매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판매해라, 팔아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도 하나의 지수로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마이크로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그 투자 환경을 봤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마크로 상황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잘 견딜 수 있는 방어주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환경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역시 크라우디드의 지수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하냐면, 보통 크라우디드한 스톡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원래 이제 월가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요, 이런 그 크라우디드한 스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좀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있거나 아니면 헤지 펀드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뭐 공매도가 좀 적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요, 마지널 인베스터를 끌어들이기가 좀 어렵다. 마지널 인베스터라는 것은 이제 그 마진은 수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팔아서 차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노리는 인베스터들이 좀 관심을 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크라우디드 지수가 낮은 지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캐탈리스트가 생기면, 그러니까 어떠한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굉장히 리액션이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입되기가 쉽죠. 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리스트를 앉혀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사이드 무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텅텅 비어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주식들은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주식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슨 쿠어즈고요. 두 번째는 켈로그, 세 번째는 CH 로빈슨, 네 번째 텔레폰 앤 데이터 시스템즈, 다섯 번째 엔도 인터내셔널, 여섯 번째는 제너럴 밀즈고요. 일곱 번째 디스커버리, 여덟 번째는 풋로커, 아홉 번째가 비욘드 미시고요. 열 번째는 TC 에너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사이드 무브입니다. 지금 너무나 좀 혼잡한 상태에 있는 그런 주식이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도 많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 10개의 주식은요, 지금 셀 평가 그리고 아니면 중립의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냅이고요. 두 번째가 블랙스톤, 세 번째 조에틱, 네 번째 바이오테크는, 다섯 번째는 시네오스 헬스고요. 여섯 번째 퀄컴, 일곱 번째 나이키, 여덟 번째 웨스턴 얼라이언스, 아홉 번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지막 열 번째는요, 찰스 리버 랩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새롭게 진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는요, 다가오고 있는 어닝 시즌에 유망한 종목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 앞으로 이제 소개될 종목들이 다음 주에 어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들은 보통 월가의 전망치를 이겨낸다. 빚이라는 것은 이제 초과 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리한테 리스트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CNBC 프로에서 크런치라는 것은 이제 주식 분석을 했다, 수치를 분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했냐면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안겨주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개의 종목을 발굴을 했는데요. 이 9개의 종목은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어닝 전망치 있잖아요. 이 전망치를 거의 매번 이겨낸다. 그러니까 초과 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주가가 이러한 그 분기의 그 예측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주가 역시도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추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시그니처 뱅크인데요. 티커 네임은 SBNY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PS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87%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어닝 발표 이후에 하루 동안 주가가 1.6%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PNG고요. PNG 같은 경우는 EPS를 초과 달성한 경우가 85% 정도 되는데 보통 어닝 발표를 하고 0.2% 정도 굉장히 소폭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93%, 굉장히 높죠. 어닝을 거의 매번 초과 달성하고요. 하지만 주가는 0.8%밖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뱅크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86%의 빚, 그리고 주가 상승은 0.4% 정도 하루 동안 올라가고요. 유니언 패시픽 같은 경우는 84% 정도 예상치를 넘어갈 확률을 여태까지 보여왔고요. 주가의 상승률은 0.8입니다. 자, WNS는 84%, 그리고 주가는 2.0% 올라갔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도 굉장히 좋네요. 89%나 그 어닝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을 여태까지 보여왔고요. 그리고 보통 어닝 발표 이후에 하루 동안 3%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히스토리, 역사적인 수치를 보여왔습니다. 자, 다음은 넷플릭스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82%의 어닝 빚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루 만에 주가는 0.3%
10%니까 거의 뭐 횡보하는 수준이에요.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주식입니다. 마지막으로 SVB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는 92%니까 엄청나죠. 거의 매번 어닝의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도 2.2%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하루 동안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하루의 주가 움직임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재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일부 방송에서 읽었던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마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수가 엄청나잖아요. 그 중에서 성적표가 가장 좋은 탑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자, 일부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댄 아이브즈였죠. 댄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 전체 등록되어 있는 7,000명의 팁 랭스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81번째에 랭킹이 되어 있다. 굉장히 좀 높은 랭킹이었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G스케일러입니다. G스케일러를 추천해주고 있는 그 유능한 전문가의 이름은 알렉스 핸더슨이고요. 자, 일단은 알렉스 핸더슨이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갖고 있는 전문가인지 봐야겠죠. 자, 핸더슨 같은 경우는 7,000명 중에 등수가 42등입니다. 굉장히 좀 유능한 전문가가 추천해주고 있구나라고 좀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전체 추천해준 종목 중에서 성공의 확률이 72%다. 따라서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금 에버리지 리턴이 나오는데요, 평균 수익률은 42.3%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말씀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 추천하고 있는 종목은 G스케일러고요. 자, 이분에 의하면 이 G스케일러는 클라우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SaaS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즉 사이버 보안 기업인 G스케일러가 굉장히 유니크한 인베스트먼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독특한 투자의 기회로 우리가 인식을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훌륭한 롱텀 밸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몇 개월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가치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이런 기업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세일즈 캐퍼시티를 많이 늘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세일즈 팀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굉장히 강력한 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한 세일즈 앤 마케팅 캐퍼시티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컨버전 레이트도 굉장히 좋다. 컨버전 레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일즈 콜을 할 때 이 세일즈 콜에서 매출로 넘어오는 것이 몇 %인가, 이걸 우리가 컨버전 레이트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좋다는 것은 강력한 세일즈 팀, 마케팅 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스톡을 바이를 주고 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418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60%도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고 있고요. 자, 근본적으로 G스케일러는 굉장히 좀 이득이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 G스케일러는 이미 세일즈 넘버를 많이 올려놨다.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좋은 매출의 향상을 이미 만들어 왔고, 오퍼레이션 마진의 넘버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진율도 괜찮은 기업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원활할 것이다. 결국은 캐시 플로우가 원활하다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미래의 캐시 플로우를 가져다가 디스카운트를 해서 주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좋은 목표 주가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핸더슨이라는 전문가는요, 너무나 걱정을 하진 않는다. 어디에 걱정하지 않냐면 지금 현재 워블링한,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추세에 있는, 왜냐면 성장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추세잖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너무나 좌지우지 되지 않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G스케일러가 지금 금리 인상 와중에서도 시장의 수익률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제 어닝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이 어닝 결과가 발표될 때 핸더슨이라는 전문가는요, 한 5%에서 10% 정도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던져주고 있는 컨센서스를 초과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매트릭스에서 그러냐면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니까 한 유저당 기여하는 그 매출이 있는데, 이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는 즉 하나의 그 유저가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에 구독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로스 셀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더슨은요, 전체 7,000명의 그 애널리스트 중에 42위에 랭킹된 굉장히 좀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과연 이분의 말씀대로 Z스케일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한 명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애플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역시도 한 가지의 좀 전망이 좋은 이러한 글이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는 M1 칩,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이름이죠. 이 M1 칩 때문에 애플이 컴퓨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애플이 계속해서 그 컴퓨터 부분에서 마켓 쉐어를, 즉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1 칩의 적분이다. 이러한 의견을 주고 있는 기관은 모간 스탠리고요. 자, 이러한 M1 칩이 애플에게 키 디퍼런시에이터가 될 것이다. 경쟁을 따돌릴 수 있는 최고의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카티 후버티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일단 애플의 오버웨이트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200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한 15% 정도 추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의견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마켓 리서치 펌 IDC에서 나온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치에 따르면 애플이 지금 판매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컴퓨터 판매 수죠. 지금 현재 4분기 3개월 동안 컴퓨터를 7.6 밀리언 유닛을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컴퓨터 시장에서 8.2%라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 2020년 4분기죠. 2022년 4분기랑 비교를 하면 8.6%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애플이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요, 카날리스에서 나온 그 데이터랑 일치를 한다,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카날리스가 발표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애플 기사를 통해서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PC 쪽이, 그러니까 이제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계속해서 굉장히 좀 전략적인,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비즈니스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호황이 기대된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코비드 바이러스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PC 마켓은 예전처럼 다시 규모가 작아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00% 공감을 합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많이 퍼져나갈 시기에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죠. 그때 이제 원격으로 이제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던 애들이 홈워크를 제출할 때, 숙제를 제출할 때 구글 클래스룸 뭐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숙제가 뜨게 되면 그걸 이제 작성을 해서요, 다시 올려서 검사를 받는 이러한 그 구조가 많이 정착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국에 와서 다시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숙제는 예전처럼 다시 이제 무슨 뭐 공책에다가 적어오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학교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가 수업을 받고 오게 되면 집에 와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는 숙제를 하고 과제도 거기에 제출을 하고 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냥 굳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진화는 다시 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수업하는 모습, 그리고 숙제를 하는 모습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PC를 활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확장된 PC의 마켓이 예전처럼 축소될 가능성은 없고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프리 코비드, 그러니까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에는 지금 PC 시장의 규모가 260 밀리언이었는데 이게 팬데믹 기간에 330 밀리언으로 늘어났거든요. 엄청나게 커졌죠, 시장이. 근데 이 커다란 시장의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모간 스탠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마켓 쉐어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도 좋지만 여기에서 시장의 점유율까지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애플이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M1 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M1 칩을 처음에
처음에 런칭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PC 시장의 점유율이 8.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M1 칩이 나오기 전에는요 7.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성능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이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지금 경쟁 기업을 물리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좀 특출나게 만들어주는 키 디퍼런시에이터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인텔의 칩을 쓰고 있는 맥 컴퓨터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러한 그 컴퓨터는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M1 칩을 바탕으로 하는 맥 컴퓨터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은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애플은 여러모로 계속해서 좋은 평가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평가들처럼 주식도 좋은 그 주가의 흐름을 보이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7일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톱니 인터뷰 영상을 좀 다시 올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혹시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은 있는지 업데이트 사항이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다행히 톱니의 인터뷰 영상이 하나 발견이 돼서 짧은 영상이지만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따르면 톱니는 가까운 미래에 10% 정도의 조정은 온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예전의 영상을 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조금 주춤거리다가 올해 역시도 2022년 주식 시장은 건강한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톱니의 입장이거든요. 과연 그의 그 예상대로 초반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하반기부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미국 증시가 발견될지 직접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힘차고 멋지게 장식하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은 특별한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bring in Tom Lee from Fundstrat. Tom, great to see you. Wanted to get your take on the market outlook. I know you said that the first half of the year could be treacherous. Have we had enough treachery for you to be buying? It's a great question. I mean, I just think markets are trying to price in what it looks like when the Fed has to make its first hike. And, you know, when we looked at the last four first hikes, the average drawdown was 10%. So I think that in the first half, it's going to be sort of the base case to expect the market to be down 10% from its peak. Does that first, 10% decline have to happen in the month of January? I mean, I think it's a bit early because, number one, we're just starting in January, and I think earnings season is going to ultimately actually end up being a catalyst. And look at something like the NASDAQ. Today was an ugly open, and the NASDAQ ended up finishing positive. And if you got the NASDAQ working, which is, tech and everything, if that's, roughly half the market, and energy, as you know, it's been outperforming strongly, you have something like 60% of the market in a bull trend. So I don't think you're going to end up with, I don't think the 10% correction is happening today. Tom, I understand that you're out of time. We have to leave you there, but always good to get a take, even if it's a quick one. Thank you. Yeah, great. Thanks.